예전에는 몰랐는데 금요일 저녁이 정말 좋습니다. 자, 31번부터 풀어볼게요. 31번. 취득세 과세 표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죠? 법인으로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과표가 됩니다.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 시가표준액보다 작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합니다. 맞죠?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 인락조서는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서류이므로 여기서 이미 봤죠? 네, 입증되는 서류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답은 몇 번? 4번. 경매 취득 시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락대금 등이 과표가 된다? 오케이? 네. 32번. 취득세의 과세 표준으로서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을 열거했다. 옳지 않은 것은 국가로부터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검증받은 취득 맞죠? 하지만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았죠. 오케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설명하지 않고 왔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객관적 취득이 사실상 가액이 되는 경우는 그 전제는 유상취득일 때만 객관적 취득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셨죠? 따라서 무상취득일 경우에는 뭐가 된다? 객관적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무상취득일 때는 무조건 무슨 가액이에요? 시가표준액이에요. 오케이? 33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풀어보세요. 1번입니다. 답은.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34번.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을 잘못된 것은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땡이죠? 신고 금액으로 하는 거고요. 중개 수수료는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거 맞고요.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한다. 맞습니다. 맞죠? 예. 4번. 판결문 법인장부로 토지 지목비 변경된 입증된 경우는 그 비용으로 하는 거 맞고요. 개수로 인하여 증가된 건축물의 가액으로 한다. 역시 맞죠? 오케이. 35번.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도 그대로 뭐가 된다?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요. 판결문 법인장부 등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을 한다? 맞죠? 예. 일반적인 개인의 취득 시 시가표준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요. 토지의 지목 변경을 사실상 변경의 가액이 증가할 때는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하는 거고요. 직목 변경에 의하여 토지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이 과세 표준이 된다. 답은 1번이죠? 공정증서에 의해 취득가 입증되는 경우는 시가표준에 미달하더라도 그대로 과표가 된다. 아니죠? 공정증서의 가액은 시가표준에 미달되면 시가표준액으로 하잖아요. 1번이 틀렸죠. 36번.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옳은 것은 취득세 과세 표준의 결정의 원칙이 취득자의 신고가액이므로 항상 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을 한다. 그럴 리가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되면 시가표준액이고요. 두 번째, 토지의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 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 변경 이후에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에 시가표준을 뺀 가액으로 한다. 맞죠? 예. 맞잖아요.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변경 후 가액과 변경 전의 가액이 차익으로 하는 거 맞잖아요. 3번. 개인 간 거래 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언제나 실질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아니죠. 법인과의 거래 시 사실상 취득가에 관계없이 시가표준을 한다? 아니죠. 네, 틀렸고요. 5번. 건물을 개수한 경우 건물 전체 가액을 과표로 한다? 아니죠. 건물 개수한 경우 증가한 가액으로 해야 되는 거죠. 37번. 설명 중 옳은 것은 여러분들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뭘로 한다고 그랬죠?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그랬죠. 틀렸어요. 두 번째, 모든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건축 원가를 참작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아니라 그랬죠. 모든 주택 아니라 그랬죠. 개별주택, 단독주택은 뭘로 하지만 개별주택가액으로 하지만 공동주택일 때는 국토장관이 정한, 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공동주택가액으로 합니다. 자, 3번 할부이자와 연체료의 경우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틀렸죠. 할부이자와 연체료로서 누구의 것은 포함하지만 법인의 것은 포함하지만 개인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반대가 되었고요. 네 번째,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보로 취득할 때는 연보 금액으로 하는 거 맞고요. 답은 몇 번? 4번.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틀렸죠? 이때는 사실상 가액이 되겠죠. 이렇게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득세 과표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요. 신고가 시가편일 때 시가편익이 되는 거고요. 공매 방법이 취득할 때는 뭘로 하죠? 사실상 가액으로 하죠. 맨날 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다. 39번 A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B 회사로부터 건물을 뭐 했다? 취득하였다. 이때 A 회사 취득세 과세표준은 얼마가 돼야 되죠? 자, 빨리 풀어보세요. 답은요? 1억? 1억 600이죠? 자, 1억 1000이죠? 총 금액이.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도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 빼야 되겠죠? 거기에 건설자금이자 500만 원 더 해야 되겠죠? 수수료 100만 원 더 해야 되겠죠? 답은 얼마다? 1억 600. 40번. 다음 중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존 부담금 등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용역비 소개수수료 포함되죠?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등 취득물과 해별, 이주비 등 안 되죠? 자, 네 번째. 법인이 유상취득하며 지급한 할부 또는 연부 조건에 따른 이자 상당이면 연체료. 법인이 취득하는 거니까 되겠죠?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에 포함해야 되겠죠? 네. 41번 풀어보실래요? 41, 43, 44 세 문제 풀어보세요. 41, 42, 41, 43, 44 세 문제만.
자, 다 푸셨어요? 그럼 41번의 답은 뭐예요? 예? 자, 여기서 문제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다만 아래 항목은 누가 취득하는 거예요? 개인이 취득하는 거죠. 99.9% 할부이자 연체로 나왔을걸? 개인이 취득하는 거기에 할부이자나 연체료는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포함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셨죠? 그것만 주의했으면 돼요. 여러분들 할인액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 포함해야 되겠죠? 연불 조건에 따른 이자 상당히 및 연체료 예? 포함하지 말아야죠. 왜요? 개인이니까. 개인이 취득한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채무 인수에 포함해요? 안 해요? 포함하죠. 이렇게. 그래서 포함해야 되는 거 뭐예요? 니은, 니을 포함해야 되겠죠. 자, 42번. 여러분들 뭐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결을 나타내는 거다. 내용 틀린 것은 갑, 경매, 을, 국가, 병, 건설법인, 정, 공매 다 이거 객관적 취득인 거 맞죠? 하지만 무는 화해니까 객관적 취득 보지 않는다. 답은 뭐예요? 5번. 43번. 자, 이게 이제 어려웠던 최고의 문제일 것 같아요. 보면 여러분들 3월 5일날 지분비율이 얼마죠? 3월 10일인가? 3월 10일날 지분비율이 총 얼마예요? 총 5만 주죠? 5만 주 중 몇만 주 있어요? 2만 주 있죠? 몇 프로예요? 40%죠? 10월 5일날 얼마예요? 10만 주 있죠? 자, 2만 주를 갖고 있는데 4만 주를 추가 취득했잖아요. 그럼 몇만 주예요? 6만 주니까 60%죠? 그럼 이 사람 과점주주 아니었던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때 간주되는 비율은 얼마예요? 60%니까. 자, 이 부동산 등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 가액이 총 10억인데 10억 중에서 몇 프로만큼 취득한 거예요? 60%만큼 취득한 걸로 보니까 6억에 대한 과세 표준이 결정되겠죠. 아셨죠? 지분 비율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너무나 좋았던 문제였었죠. 자, 44번. 여러분들 1월 1일 날 설립했죠? 과점 주주 A요 아니에요? 과점 주주죠? 맞죠? 뭐가 맞아요? 저한테 맞을래요? 50% 초과해야지 과점 주주지. 50%까지는 과점 주주가 아니죠. 근데 답하고는 관계없지만 50% 초과해야지 과점 주주잖아요. 그래서 4월 29일 날 60%가 되었죠. 이때 간주되는 비율은 60%. 이때 간주되는 비율은 60%예요. 맞죠? 그 다음에 과점주가 아니었죠. 그 다음에 제가 과점주가 되었죠. 하지만 다시 과점주가 된 건 처음 과점주가 된 게 아니라 재차 과점주가 되었잖아요. 그럼 이때는 얼마만큼? 증가된 비율. 몇 프로만큼? 10%만큼. 답은 몇 번? 1번. 오케이? 네. 45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45번의 답은 5번인데 거기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90. 법인 장부에서 몇 프로 입증이 돼야 돼요? 100분의 90 이상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과세 표준까지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내용을 보면 과세 요건인데 과세 요건은 뭐가 있죠?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이 있죠? 부가와 징수.
과세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또 뭐가 있다? 부가와 징수 이렇게 있습니다.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뭐 배웠어요? 취득세 배웠죠?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었고, 납세무자는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무자와 간주 취득에 대한 납세무자, 그 다음에 납세무자 특례 부분 이렇게 배웠었고요. 자, 우리가 지금 과세표준을 배웠는데 과세표준을 배우면서 취득 시기를 먼저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 과세표준의 내용을 지금까지 배웠던 거예요. 신고가액을 할지, 시가표준액을 할지, 살상가액을 할지. 아셨죠? 지금 우리 이제 뭐 배우면 된다? 세율. 세율 배우면 됩니다. 세율. 네? 취득세 세율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자, 요약집 31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요약집에 핵심 기출 및 예상 지문 있죠? 예? 핵심 기출 및 예상 지문을 먼저 풀어보시고 문제 풀면 문제가 훨씬 더 잘 풀려요. 아셨죠? 꼭 지문, 기출 지문부터 보시고 그거 복습하시고 문제 풀어보세요. 그 문제가 더 쉽게 풀리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취득세 세율인데 여러분들, 자, 세율은 이미 공부했어요. 실질 취득과 무슨 취득이 있죠?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이 있죠? 실질 취득은 어떻게 나눠져요? 승계 취득,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은 다시 유상과 우상이죠? 우상은 다시 상속과 증여로 나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개정 전에는 이게 무엇과 뭐예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개정 후에는 뭘로 바뀌었다? 취득세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렇게.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 몇 프로? 농지일 때는? 상속일 때는? 농지일 때는? 증일 때는? 비영리 사업자일 때는? 원시취득 2.8이죠. 근데 추가로 이런 소유권의 공유, 합유의 분할 등은 2.3%. 이것도 추가로 좀 외우셨죠?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은 몇 프로다? 2.3%. 아셨죠? 그 다음에 간주취득 몇 프로예요? 간주취득은 2%입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나중에 나올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도 봤지만 이게 주택의 유상취득이에요. 그래서 주택이 유상취득일 때는 6억 이하일 때는 6억 초과, 9억 초과는 3%였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래서 주택의 유상취득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1번. 문제 말고 요약집. 요약집 31페이지 특징 볼게요. 31페이지 특징. 취득세 세율은 차등 비례 세율로서 표준 세율과 중과 세율로 구분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취득세 세율은 무슨 세율이라고요? 표준 세율이라고요. 그래서 표준 세율이라 하면
모든 지자체가 반드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세율을 표준세율이라 합니다. 맞죠? 서울이 4%라고 해서 부산이 반드시 4%일 필요는 없잖아요. 아셨죠? 표준세율이고요. 자, 두 번째, 과세 물건이 둘 이상 세율에 적용될 경우는 그중 어떤 세율 적용한다? 높은 세율 적용한다. 여러분들 낮은 세율이나 높은 세율이고요. 3번, 도지사는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세율을 무슨 세율을 하면 탄력세율이라고 합니다. 이런 탄력세율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이런 표준세율은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현황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 맞고요. 아셨죠? 이렇게. 자, 보충학습 내려올게요. 보충학습. 유상,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로 산출한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여러분들 아까도 했지만 개수인데 이게 뭐의 증가가 없다면? 면적가 증가가 없다면 이때는 2%죠? 하지만 면적의 증가가 있다면 2.8%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도토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보실래요? 243번지예요. 이게 토지의 유상취득이에요. 몇 프로죠? 4%죠. 이 위에다가 주택을 신축했어요. 몇 프로죠? 신축했으니까 2.8%겠죠. 이해하셨죠? 원시취득이니까. 그리고 나서 243-1번지를 유상취득했어요. 얘는 주택이 지어진 다음에 취득이잖아요. 그러면 주택의 유상취득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같이 취득해놓고 했었으면 4%였을 것을 일부 취득하고 일부 취득하니까는 세율 적용 감면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몇 프로다? 4%.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밑에다 한마디 써주실래요? 자, 4번, 3번, 1, 2, 3번 있는데 4번 하나 더 써주세요. 4번. 오늘 농지입니다. 농지. 이런 농지인데 농지는 지목이 어디죠? 그리고 지목의 판단은 뭘로 해야 되죠? 그래서 취득세에서 농지는 뭐예요? 전, 닭, 과수원, 목장 농지. 그럼 이게 농지인지 아닌지는 공부상 지목이어야 돼요? 살상 지목이어야 돼요? 예? 네? 네? 이렇게 한 번씩 소리 질 때마다 답이 틀렸죠. 그래서 판단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 목장, 용지로서 살상 지목이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농지여서는 안 돼. 둘 다 농지로 돼야 돼. 오케이? 둘 다 농지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앱에서 여러분들 재산세에서 농지는요. 재산세에서 농지는 전, 닭, 과수원이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사실상 지목이에요. 전답 과수원으로서 무슨 상 뭐다? 살상 지목이어야 됩니다. 재산세는 살상 지목이 이러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생각보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시험 문제 자주 나왔어요.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무슨 상 지목이다? 사실상 공부상 지목 앤드 사실상 지목 모두 만족했어야 된다는 거 아셨죠? 생각보다 농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요. 요약집 32페이지 가보실래요? 자, 이걸 안 하고 왔네.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이런 세율이 이제 표준 세율인데 이런 세율이 만들어진 이유는 개정 전에는 취득세가 몇 프로였어요? 2%였다고요. 여기에 등록세가 합쳐져서 이 세율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 2%에 대한 세율을 뭐라고 하냐면 취득세 중과 뭐라고 해요? 취득세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취득세 중과 기준세율. 아셨죠?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취득세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2%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됐냐면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이게 이슈였어요. 뭐가 이슈였냐면 개정 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는데 개정 전에 취득세가 뭐가 되고 비과세가 되고 등록세만 과세되는 물건이 있었겠죠. 취득세가 과세된다고 해서 등록세까지 과세되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취득세는 과세 안 됐는데 뭐만 과세되는 경우? 등록세만 과세되는 원인이 있었고, 반대로 뭐만 과세돼요? 취득세만 과세되고 등록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건이 있었겠죠. 대표적으로 묘지가 그래요. 묘지는 등록세를 안 내요. 취득세만 냈었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개정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개정 후에는 취득세로 합쳐졌겠죠. 그러면 취득세가 원래 비과세였던 물건이 과세랑 합쳐져서 뭐가 된다? 과세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과세가 되되 전부 과세가 되지는 않겠죠. 얼마만큼 과세가 돼요? 얼마에서? 이게 표준세율이잖아요. 이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면 돼요? 2%만 빼면 되겠죠. 옛날에 뭐만 과세되는 물건이죠? 옛날에 등록세만 과세되던 물건들이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옛날에 등록세만 과세되는 물건들, 중과 기준세율 2%를 뺀 것을 세율로 하여 산출한 세금은 이런 것들이 있다. 아셨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판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가, 판매 등기를 병하는 부동산의 매매가 있고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죠? 상속중, 일가구, 1주택과 자격 농지 있죠? 예? 세 번째, 법인 합병이 있고요. 네 번째, 공유물의 분할. 네? 다섯 번째, 건축물의 이전. 여섯 번째, 재산권의 분할. 이혼시. 여러분들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안 외워지면 써놔요. 책상에다가. 이렇게. 이 입에서 여러분들 결국 이거는 반대로
반대로 취득세만 과세된 물건 있겠죠. 취득세만 과세된 물건 얼마 있어요? 무조건 2%만 하면 되겠죠. 무조건 2%만 과세되는 물건 있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밑에 하단에 1번, 2번 하단에 1번, 2번, 3번 묶어두시면 1번하고 3번까지 묶어두시면 이거 무슨 취득이에요? 간주취득이죠. 오케이? 4번하고 5번하고 묶어두세요. 4번하고 5번 묶어두시면 이거 무슨 취득이에요? 시설, 대여 물건의 취득이죠? 오케이? 시설 대여 물건 취득인 거 아시겠죠? 자, 6번. 아니. 4번, 5번, 6번 묶어두시고, 그 다음에, 자, 니은번에 보시면 뭐 있어요? 묘지 있죠? 7번째. 자, 임시형 건축물 있죠? 임시형 건축물 있죠? 이런 임시형 건축물은 아까도 했지만 1년 초과를 안면 뭐가 되고 비과세 되죠? 하지만 1년이 초과를 한다면 과세인데 이때 세율 몇 프로만? 2%만 하겠다. 오케이? 이렇게요. 자, 문제 왔고요. 문제. 46페이지 46번부터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매회 살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건축으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 취득으로 해당 설정하는 거 맞고요. 맞죠? 세 번째,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을 합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틀렸죠?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는 뭐를 빼야 돼요? 2%를 뺀 것을. 이게 기출문제예요.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후 취득에 대한 관한 취득세 취득을 일건의 토지 취득으로 봐 면세점을 적용한다. 여러분들 아까 면세점은 얼마였죠? 50만 원이었죠. 이때 줄일 거. 여러분들 50만 원은 연부 취득일 때는 연부 금액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연부금 총액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아셨죠? 아까 243번지 취득하고 그 이후에 243-1번지 취득했잖아요. 이렇게 인접한 토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한다면 이것도 각각을 한 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합쳐서 한 건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점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자, 5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맞고요. 47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득가액이 100이 아니라 얼마죠? 50만 원 이하일 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이나 50만 원이고요.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이 날 때는 그 중에 낮은 세율이 아니라 높은 세율이고요.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이 과표가 된다. 맞죠? 네, 답은 몇 번? 3번. 자,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과밀역적 권익 법인의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요. 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000분의
10. 1000분의 20이랑 1000분의 10을 적용해야 되겠죠. 48번. 토지의 취득에 있어서 세율이 다른 하나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는 농지죠. 하지만 이면 농지가 아님에 주의하셔야 되고, 그런 농지를 매매로 취득할 경우에는 3%. 농지를 매매로 취득해서 3%죠. 1000분의 30. 자, 50번 빨리 풀어보세요. 답은? 예? 왜요? 자, 여기 제가 설명 안 하고 왔지만 여러분들 증여를 보면 증여의 경우에는 농지인지 아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영리 사업자인지 아니가 중요한 거죠. 농지는 매매나 즉 유상이나 상속일 때 농지가 중요한 것이지 증여일 때는 농지냐 아니냐가 아니라 비영리 사업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농지 유상취득 3% 맞아요. 증여에 한 농지는 이게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이상은 3.5%가 돼야 되지. 이게 만일 비영리 사업자의 취득이라면 2.8%가 맞겠고. 아셨죠? 여러분들 주의될 건 증여에 의한 세율은 농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영리 사업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얼마예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2.3%. 매립 간척의 농지는 2.8%. 농지 분할론 취득은 2.3%. 여러분들 51번. 농지를 교환했어요. 농지를 교환했으면 이거 무슨 취득이에요? 유상 취득이죠. 그러니까 유상 취득은 4%지만 이게 농지라면 몇 프로다? 3%. 오케이. 52번, 그냥 1번인데 1번 한번 이걸 1번이 지문을 읽어볼게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밭 과수 목장용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 이루어진 토지를 말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지방세법상 특히 취득세수 농지는 공부상 농지만이어도 안 되고 반드시 살상 농지도 만족을 해야지만 농지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53, 54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57번 지금 풀어보세요. 53, 54, 55, 56은 여러분들이 취득세 세율 단순히 외우는 거니까 한번 풀으시고 57번 풀어보세요. 자, 57번.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 맞죠? 공유화분을 총한 토지 2.3. 원시 취득 2.8.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 아닌 무상 취득이니까 2.8. 다 맞죠? 네. 답은 몇이에요? 5번. 58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1000분의 28, 농지는 1000분의 23 맞죠? 원시취득 1000분의 28, 공유물 분할 취득 1000분의 23,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액의 1000분의 2다. 여러분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임차권은 취득세 세율이 아니죠.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 등록 면허세 대상이잖아요. 오케이? 좀 어이없는 문제이긴 한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게 이건 취득세 세율을 답으로 하면 안 되겠죠? 5번 지자체의장은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맞죠? 이런 세율 무슨 세율? 탄력 세율이라 한다. 59번, 60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60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60번 빨리 한번 보세요. 답은 뭐 1번이죠. 취득세 세율의 최고 세율은 아마 4%죠. 예. 상속을 원인한 농지, 증여를 원인한 대 3.5, 매매 원인으로 8억, 주택 2%, 그렇지. 증축 개수로는 건물의 면적 증가 2.8, 원시지대기죠. 오케이? 자, 51페이지 61번부터 56페이지 74번까지는 여러분들 생략하지 말고 조금 먼저 건너뛸게요. 취득세 중과세거든요. 취득세 중과세는 조금 이따 하고요. 여러분들 75, 76, 77, 78 다 보지 말고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75, 76, 77, 78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네 문제만 맞춰도 거의 공부 끝났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다 푸셨죠? 선생님들 75번에 보시면 다음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인 2%를 뺀 세율로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이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환매 등기, 상속 중 일가구 1주택, 법인 합병 및 고유물의 분할, 이혼에 따른 재산권의 분할, 이거는 다 2%를 뺀 것을 세율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죠. 하지만 임시용 건축물로서 1년 초과하는 것은 2%만 내면 되죠. 왜요? 그럼 임시용 건축물은 그 기간이 영구적이라 할지라도 등기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1년만 초과해도 등록세 낼 필요 없죠. 뭐만 내면 돼요? 옛날에 취득세인 2%만 내면 되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76번. 다음 중 중과 기준 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그런 것은. 여러분들 중과 기준 세율 적용하는 거 뭐 있죠? 그냥 간단하게 봐요. 간주 취득, 예? 시설 대여 물건의 취득, 그 다음에 묘지, 그 다음에 임시용 건축물 1년 초과되는 거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죠? 얘만 2% 초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했어요. 면적이 증가하면 이건 간주 취득 아니라고 했죠? 이건 원체 취득이니까 2.8%잖아요. 자, 니은번, 지목 변경, 디귿번,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이거 다 간주 취득이죠? 몇 프로예요? 2%죠. 오케이? 자, 상속으로 감면 대상 농지를 취득했어요. 예? 이거지? 상속으로 농지 취득했죠? 얼마예요? 2.3%죠. 거기에 몇 프로 빼야 돼요? 2%를 빼니까 0.3%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질문 있어요, 여러분들? 질문. 거기 상속으로 감면 대상 농지를 취득한 경우라고 돼 있는데요. 그럼 이거 2.3%예요? 0.3%예요? 2.3으로 답해야 돼요? 0.3으로 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이 뭐냐면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 시 표준세율을 물어보면 2.3이에요. 이해하셨죠? 근데 지금은 표준세율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적용되는 세율을 물어봤잖아요. 적용되는 세율을 물어보면 0.3이 돼야 되는 거죠. 그 표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에서 무슨 세율의 문제가 나오면 표준세율의 문제가 나오면 이해하셨죠? 정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물어볼 때 세율 물어볼 때 주의해야 돼요. 세율 물어볼 때 표준 세율을 물어보는 건지 적용되는 세율을 물어보는지를 기억을 하시라고요. 아셨죠? 이렇게. 자, 77번. 다음은 중과세 기준 세율인 2%를 적용한 대상에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면적의 증가 없는 개수 2%, 지목 변경, 임시용 건축물, 무덤 이거 다 2%죠. 하지만 건축물의 이전은 2%를 뺀 것을 세율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들 이건 이해가 아니라 단순히 암기 규정이잖아요. 응? 78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세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상속, 공유 분할, 건축물 이전, 재산권 분할이죠. 하지만 개수로 인하여 면적의 증가가 없대요. 면적의 증가 없으면 이거는 간주 취득으로서 몇 프로다? 2%.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잠깐 어디 가냐면 요약집 34페이지 갑니다. 중과세 문제는 좀 건너뛸게요. 중과세 문제는 건너뛸 건데, 그래서 근데 잠깐만 알고 가죠. 그냥 이것만. 취득세 중과세는요, 사치성 재산이 있고 과밀 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 취득, 그 다음에 공장이 신설, 증설이 중과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에 4배를 중과세하는 거고, 아셨죠? 얘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에 몇 배를 더하는 거예요? 2배를 중과세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4배 중과세 되는 걸 뭐라고 하고? 사치성 재산이라 하고. 오케이? 여러분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와 과밀 억제 권역 내 공장 신설 증설에 대한 중과세가 동일하다. 틀리죠? 그래서 사치성 재산은 몇 배 중과세 되고요? 여러분들 51페이지 61번 잠깐 볼래요? 문제집 51페이지 61번. (61번) 문제 1번 볼게요. 다음은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세율과 서울시 내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다. 틀렸죠? 아니,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와 과밀 억제 권역 내 중과세가 동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 정도 선까지.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사치성 재산의 종류가 뭐가 있죠? 네?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별, 골, 오, 선, 별골, 오선주 있죠? 그래서 별, 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 있다. 여러분들 이 고급 주택이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상가와 주택이 있으면 주거용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고급 주택 판단할 때도 이게 상가 주택이 어떻게 될지 판단해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네. 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별장인데 이 별장은 주거용으로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말하죠. 여기는 뭐를 포함한다고요?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아셨죠? 응? 부수토지를 포함해요. 부수토지를 포함하되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바닥 면적의 10배까지. 아셨죠?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바닥 면적이 몇 배다? 10배. 아까 제가 공식이라고 한 게 2가지가 있거든요. 공식이라고 한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율이 2개 이상이면 높은 세율.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 면적의 10배. 아셨죠? 이건 공식이에요. 이렇게. 오늘 또한 오피스텔도 별장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별장으로 볼 수 있다. 아셨죠? 주택으로 안 사용하고 사업장으로도 사용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면 이때는 별장으로 볼 수 있겠고요. 아셨죠? 또 일정 규모 미만의 농가주택은 별장의 범위에서 뭐 하겠다? 제외하겠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한다면 중과세 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물건이 별장으로 사용한다면 중과세 해야 돼. 누구한테 중과세 하죠? 예? 건물 주인한테 중과세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과세 대상의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설 증설한 자가 달라요. 그럼 중과세 해요 안 해요? 그럼 내가 과밀 억제 권역 내 토지를 갖고 있는데 임차를 해줬더니 임차인이 거기다가 공장을 신설 증설했어. 그럼 나한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하셨죠? 항상 주체 구조부 취득자한테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토지를 취득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내가 공장 신설 증설을 지금 하면 나도 납세무가 있는 건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일반 부동산을 취득 후 5년 내에 중과세 대상이 되면 중과세를 적용하지만 5년 경과 후에 중과 대상이 되면은 중과세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중과세를 추가로 납부할지 판단 기준은 몇 년 기준 한다? 5년 기준 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 말 이해하셨죠? 내가 주택을 샀는데 임차인이 들어왔어. 근데 감히 별장을 사용하는 거야.
그럼 중과세 해요, 안 해요?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몇 년이라고요? 5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결정이 되면 중과사지만 5년이 지나서가 되면은 중과세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런 기준.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사치성 재산은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사치성 재산까지는 구운데 과밀 억제권역 내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이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까 잠깐 봤던 것 중에서 과밀 억제권역 내 공장 신설 증설이 할지라도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런 거 잠깐 배웠던 거고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치성 재산 중과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 두지 마시고 그냥 좀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취득세 부가와 징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취득세 부가와 징수,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재산세까지 다음 주에는 재산세까지 다 마무리할 거거든요. 그렇게 좀 풀어보세요. 아셨죠?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